즉위하고 7개월 후 임목대비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와. 누군가가 사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누구요? 바로 영창대군의 편에 섰던 선조대의 영의정 유영경이었습니다. 영창대군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중심축 유영경을 바로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또 7개월이 흐른 1609년 4월 이번에도 임목대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사망 소식이 전해집니다. 광해군의 친형 임해군이 영모죄로 강화도 교동에 유배 갔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어? 왜요? 형은 조용히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일단 중요한 거는 명나라 황제의 세자 책봉을 받아야 하는데 당시 명나라 내부 사정 때문에 책봉을 무려 5차례나 거절당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장자가 엄연히 있는데 왜 차자한테 세자를 주느냐 인정할 수가 없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광해군의 마음의 상처는 뭐냐 하면은 너는 장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야 라는 말이 큰 트라우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임해군도 영모한 거 아니고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네, 숨만 쉬었어요. 그 광해군에게는 정적이 되는 거예요. 해서 먼저 자기 친형인 임해군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제거한다고 해서 조정에서 문제되지 않아요. 왕조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신하들 모아놓고 형제가 죽어서 슬프다라고 눈물을 한번 흘리고 사건 수사를 덮어버려요. 세자 생활만 약 16년. 아버지의 냉대를 견디고 비로소 왕이 된 광해군이 제일 처음 한 일은 바로 정적 제거였습니다. 오, 영창대군인가 다음은? 안 돼. 동복형의 죽음마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광해군의 모습을 보면서 설마 내 아들까지? 그러니까 다음은 우리가 아닐까. 진짜 어떡하지? 그냥 먼저 우리가 그냥 도망갈까? 궁을 나갈까? 도망가고 싶은데.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불과 4살 배기 어린 동생에게 설마 이 칼을 들이댈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동시에 대비이자 계모인 자신에게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런 큰 희망도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임목대비는 4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1613년 4월 차마 믿기 힘든 소식이 임목대비를 강타합니다. 광해군 제위 5년이 되던 1613년 개축년에 벌어진 끔찍한 옥사였습니다. 이 옥사의 시작은요, 이른바 은상, 강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대갓집 출신인 7명의 서자, 즉 첨의 자식들이 출세를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벌인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영모와 아무 상관도 없었던 단순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영모 사건으로 탈바꿈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때 강도 사건을 듣게 된 광해군의 측근들이 이거다. 이 사건을 영창대군을 몰아낼 기회로 이용한 겁니다. 자, 먼저 광해군 측근들은요, 박응서라는 인물을 이렇게 회유합니다. 너 살려줄 테니 이걸 영모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광해군 측근 세력이 넘어가 말을 맞춘 박응서는 광해군 앞에 잡혀와서 지금까지 예정되어 있는 계획은 300여인을 동원해서 대궐을 밤중에 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고 임목대비에게 수렴청정을 청하려고 했다는 무시무시한 말이 막 줄줄줄줄 계속돼 나옵니다. 오. 영모. 내내 영창대군을 눈엣 가시로 여기던 광해군의 마음을 읽은 측근 세력이 이걸 대규모 영모 사건으로 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후 옥사는 일파만파 확대됐고요. 그 과정에서 고문받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자는 김부원군입니다. 영모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부원군은 바로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재남이었습니다. 와. 뜬금없이 뭔 말이야 이랬겠네. 교수님, 그럼 김재남이 이 사건의 주동자라는 것도 광해군과 그 측근들이 그럼 만들어낸 건가요? 일단 측근들이 만들어냈다고 보통 보고 있고요. 그 개축옥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마치 비유하면 무대 뒤의 총감독은 광해군이었어요. 광해군 입장에서 보면 영창대군은 나의 눈의 가시야. 이런 우중을 쭉 흘리는 것이죠. 표현을 한 거네요. 없애라고. 그럼 누군가가 이제 앞장서겠죠. 그러니까 이 정작 피는 측근들에게 묻히게 하는 이것도 광해군의 아주 절묘한 정치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편 친정아버지가 영모 주동자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임목대비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오들오들 떠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임목대비도 영모의 버금가는 일에 연루되고 맙니다. 옥사 중 임목대비가 사형상을 초월한 짓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영모 사건에 연루돼 끌려온 한 원로 신하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과거 영창대군 방해 궁녀들이 유릉에서 저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유릉 저주 사건. 과거에 선조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병의 이유가 선조의 첫 번째 왕비인 의인왕후 귀신이 괴롭혀서다라는 말이 돌았거든요. 그때 영창대군 방해 궁녀들이 의인왕후 귀신을 쫓겠다며 저주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왕후는 광해군에겐 친어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영창대군의 궁녀들이 의인왕후의 무덤에서 저주 행위를 했다는 말에 광해군은 폭발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쭉 타고 올라가면 결국 누가 주도했다? 임목대비. 그렇죠. 임목대비였습니다. 임목대비가 아들 영창대군의 궁녀들을 관리했거든요. 그러면 그 임목대비가 실제로 뭐 저주라든지 뭐 그런 걸 실제로 한 거예요? 아마 했다고 봅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 이제 이때 당시 광해군 일기를 쓰면서 사관이 이런 말을 남겨요. 사실은 유릉에 저주한 게 아니고 광해군의 생모인 공빈 김씨 묘에 가서 저주했다. 만약에 저주한 행위가 없다면 저주 행위는 다 날조다라고 쓰면 되는데 그 장소만 바꾼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떤 식으로든 저주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디 가서 하더라도 저주를 했다? 이것은 걸리면 사형이에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개축옥사 와중에 나오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김재남이 주동하고 영창대군을 추대하려고 그랬고 임목대비는 안에서 저주했네. 그래서 이게 딱 3명을 엮어넣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빌미가 된 거죠. 원하는 자백이 모두 나오자 광해군은 벼르고 있었다는 듯 임목대비의 집안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임목대비 아버지 김재남에 대한 사사 명령이 떨어졌고요. 이어서 임목대비의 남자 형제들도 장형, 즉 맞아서 죽습니다. 임목대비의 어머니 서인으로 강등돼서요 척박한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임목대비의 친정은 영모의 중심축이 되었고 영창대군과 본인도 영모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의 칼날은 서서히 처음 조준했던 곳으로 향합니다. 자, 여러분들, 광해군이 처음부터 노린 그 조준의 타깃은 누구였습니까? 영창대군. 그렇죠. 이복 동생 영창대군. 광해군은 영모에 연루된 영창대군을 패하고 서인으로 강등시킵니다. 서인으로 강등되면
왕실 족보에서 파인 건 물론이고요. 그 어떤 왕족 대우도 받지 못한 채 궁 밖에서 평생을 평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광해군은 서인인 영창대군은 궁 안에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당장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때 인목대비는 내가 안고 한 가지로 죽을지언정 차마 내어 보내지는 못하리로소이다. 자, 인목대비가 이렇게 영창대군을 내주지 않으니까 광해군은 인목대비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선조의 유언을 상기시키며 영창대군을 예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죽이겠냐? 안 죽일 테니까 안심하고 영창대군을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인목대비가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대군은 이대로 내어주면 안 된다고 직감하지 않았을까요? 인목대비는 아마 그토록 절절한 심경으로 영창대군을 붙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궁인들은 이런 인목대비의 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창대군을 억지로 끌어냅니다. 엎혀나가던 영창대군은 발버둥을 치고 궁녀의 등에 머리를 박으며 웁니다. 인목대비는 그 모습을 보며 울부짖으며 인사불성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나가면 혹시 어떻게 살아요? 영창대군 혼자 사나요? 그때 강화도에 위리안치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강화도 특정 집에 가택 연금시키는 거예요. 몇 살이죠? 4살, 5살. 우리 횟수로 치면 한 8살? 자, 그럼 안심하라던 광해군의 말처럼 영창대군 별일 없었을까요? 6개월 뒤 1614년 2월 영창대군이 유배지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심지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영창대군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뜨거운 방에서 다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뜨거운 방에. 그렇게 죽은 영창대군의 나이 고작 9살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임해군 때와 마찬가지로 장례를 치러주라는 말로 이를 마무리합니다. 망했네 이놈! 망했네 이놈! 이놈! 내 놈을 만드신 내 손에